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의 제목은 메타버스 디톡스쿨, 김은형 지음, 김성배 그림, 도서출판 기억에서 22년 8월 15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다 명예퇴직한 후에 라이프스타일 교육을 주창하고 실천하고 있는 미래교육학자이자 라이프스타일 교육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제목에 있는 디톡스쿨은 해독학교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가볍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자의 주장이 매우 의미가 있고 또한 경고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온 책들을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시대에 올 부작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책은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프롤로그와 10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저자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학령기 아이들인 알파 세대와 Z 세대 아이들에게 현실은 바로 조작된 메타버스로 다가온다. 스스로 깨어 사물과 현실을 관찰하고 통찰하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미래 세대 육성이 절실하다. 습관적이고 중독적 삶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행적 삶의 태도를 기르는 교육과정이 시스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행적 삶의 태도라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자세로서 저자는 불교 경전과 불법의 지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구루이자 가상현실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제런 레니어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그의 저서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독과 조종이라는 기술을 쓰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어떤 광고주를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제런 레니어는 공짜 정보를 서비스하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을 뭉뚱거려 세이런 서버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이런 서버에 모이는 정보를 만든 창조자인 유저인, 즉 일반인들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데이터 저장 공간을 가진 창고지기, 즉 글로벌 IT 기업들이 창조자들의 상상력과 콘텐츠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지적 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미래 사회의 주체적 삶의 주인으로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시스템을 만든 IT 기업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개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내 딸과 그 후손까지 이어질 인류의 미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인류 역사상 이토록 중대한 일이 또 있었나? 인간이 중독적 사고로 인해 기계의 하부 구조가 될지도 모를 역사적 순간인 것이다. 중독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독이란 그만큼 중대한 일이다. 현실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가상세계에 몰입해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중독의 악순환이라는 늪에 빠져든다. 디지털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 원리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해서 유저들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적화는 진실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현실을 더욱 혼동하게 만들 뿐이다.
여기에서 청소년 고민에 대한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 호모 메타버스 알파 세대 아이들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는 것 정도만 빼면 40여 년 전 아이들이나 현재의 아이들이나 모두 고민이 한결같다. 제1의 고민은 성적이고 2위는 외모, 3위는 직업 선택, 4위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5위는 친구, 우정, 관계, 6위는 용돈 부족, 그리고 7위는 인터넷 중독, 채팅 게임 등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터넷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중독의 뿌리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언니를 따라 시골에서 와서 중학교에 다니면서 자취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학교 생활에서 겪었던 선생님들과의 일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너무나 비극적인 일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그 예로 3교시 물상 시간의 사건을 보지요. 선생님에게 왕복으로 뺨을 30제 정도 맞았을 즈음일까. 미친 듯이 좌우로 휘청거리던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은영이 부모님한테 연락됐나요? 어째요? 그 선생님 진짜 평소에도 피해의식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애를 기절할 때까지 때리시다니.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뜨니 걱정 가득한 가정선생님 얼굴이 내 얼굴 위로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선생님의 말씀에서 나는 최초로 피해의식이라는 언어와 지식을 얻었다. 나는 정말 선생님을 놀릴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모든 물이 낮은 온도에서 얼음으로 변해서 고체화된다면 저수지 가장자리의 물은 왜 똑같은 조건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로 찰랑거리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어. 그런데 선생님이 시험 진도 나가야 한다면서 대답하지 않고 나를 유령인간 취급하면서 개무시하시잖아. 그때 반장 경주가 시험 진도에서 질문이 있다니까 너무나 자애롭고 친절한 얼굴로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지 않겠어? 그래서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나도 일어서서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교과서 진도 관련 질문이 아니면 절대로 대답하지 않겠다며 나보고 수업방해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시잖아. 그때 선생님의 의외의 반응에 놀라기도 했지만 나도 잠재되어 있던 피해의식이 탁 건드려지면서 열받은 삐딱한 목소리로 A씨 강수건 정도의 말을 소리 낮춰 뱉으며 앉았는데 알잖아. 내 목소리가 초등 4학년 때부터 방공웅변으로 단련하여 득음한 초고도 데시벨이라는 거. 선생님이 내 목소리의 파동을 놓칠 리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갑자기 나를 향해 얼굴이 벌개져서 돌격해 오셨어. 아마도 순간이동이란 그런 걸 거야. 사명대사의 축지법일까? 그때 나는 처음으로 축지법의 원리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 암튼 순간적으로 내 앞에 당도한 선생님은 앉아있는 나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시더니 금은영 너 뭐라고? 강수건이라고? 하시더니 싸대기를 정말 기관총 갈기듯이. 이렇게 저자는 입담과 유머로서 옛날을 회고하지만 정말 그 사건은 그 당시 사춘기 소녀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눈으로 그 교사를 다시 얘기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무면허 교사로 우리가 대학교 때쯤인가 학교를 그만두셨고 또 내가 40대 초쯤이었나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다. 23살에 나도 중학교 역사교사가 되어 수업을 해보니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아이들이 미웠고 교과서 진도에서만 질문하라던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선생님은 하늘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과대망상적 사회적 부풀림이 어쩌면 선생님을 더욱 큰 피해망상으로 내몰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10가지의 이야기가 이 책에 펼쳐집니다. 이야기 사이사이에 있는 중독 깨기 레슨에 대해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장래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하나 써놓고 매일 읽거나 필사하면서 심정적으로 강화해 가는 것과 같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하는 확언법, 어포메이션 같은 방법은 유의미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소개할까요? MIT 저선 브루어 교수가 하고 있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입니다. 마인드풀니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음챙김은 심리학과 상담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1단계는 관찰자의 모습으로 내 중독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중독이 일으키는 결과를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불안에서 몰입, 평온, 내적 성장으로 가는 재설계 단계입니다. 이 책은 저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박혀 있었던 중독적인 사고들이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